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Why so serious?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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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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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xy me. Why so serious? 본격적인 뉴스 브리핑 전에 만납니다. 뉴스 전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자, 이 아침 인사해 주시는 우리 권유부 가족들 만나봅니다. 1313님, 오늘도 힘찬 하루 시작해요. 어제보다는 미세먼지가 좀 괜찮아졌군요. 그리고 5919 끝번호 쓰시는 분은 안녕하세요. 어제 오후에 라디오 드라마 3월의 소녀를 들었는데 현준 씨가 순이 오빠로 나오셨다면서요? 네. 저 어디 이동하면서 들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고현진 씨 좀 뒷부분에 나왔나요? 김창렬 씨가 그 순사 역할하는 그 부분 열심히 순사역 들었는데. 전에 나왔을 거예요. 못 들었네요. 그 지금 SBS 라디오에서 이 네. 3.1절 100주년 임시정부 맞아요.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3월의 소녀라는 라디오 드라마를 지금 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번 한 주간 매일 오후 2시에 방송이 되고 있는데 러브 FM에서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입니다.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인데 SBS DJ들이 라디오 DJ들이 다 배역을 맡아서 그 드라마를 연기를 했어요. 소희연 씨가 유관순 열사의 역할이고 김창완 아저씨가 유관순 열사의 아버지. 와, 그 연기력을 고디가 인정을 받았나 봐요. 그 사이에 때려 넣은 걸 보니까. 그러니까 분량이 적어요. 분량이 적고 그 우리 네. 김창완 아저씨랑 소희연 씨랑 제가 이제 가족이니까 함께 연기를 했는데 어떠셨어요? 그 두 분 사이에 제가 있으니까 정말 쭈글해지더군요. 그 연기자들의 포스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또 그 기운을 받아오셨겠군요. 그 관심 있는 분들은 러브 FM에서 매일 오후 2시 이번 한 주간 방송이 되니까요. 챙겨서 들어봐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헤드라인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북미 정상회담 관련 헤드라인들이 가장 많고요. 거기에 유관순 열사 추가 훈장 수여 소식 그리고 최근 이슈 하나 전하겠습니다. 자, 북미 정상회담 D-1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양국의 어떤 신경전 같은 것들도 쭉 펼쳐질 텐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을 실은 신문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일보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하면은 빠르게 경제 강국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상황이 계속될 뿐이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다 라면서 비핵화 결단을 주문했습니다. 그 전날 한 연설에도 있었는데 우리는 세계에서 매우 위험한 지역에서 완전한 비핵화의 기회를 갖고 있다. 이런 회담에 대한 기대도 드러냈고 연설에서 계속 역시나 서두르지 않는다는 말을 뭐 습관처럼 지금 꺼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 내지 못하더라도 제재가 유지되고 핵실험이 중단된 현 상황을 유지하면 우리는 손해볼 게 없다라는 뜻으로 이 회담 실패에 대한 비판을 지금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자락 깔아놓고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국일보 헤드라인 살펴보죠. 김정은의 압박 화법 다시 꺼내든 트럼프라고 정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북미 두 국가 간의 종전 선언 이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이 청와대가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자간 종전 선언이나 거기에 준하는 뭐 불갑침 선언이나 평화 선언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북미가 종전 선언하면은 그걸로 한반도 전쟁의 경험을 치른 4개국의 종전 선언은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질서 정착시키려면 일단 북미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강조했는데 남한이 포함된 다자 협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일축하면서 주변국들은 추후 평화 체제 구축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입니다. 경향신문이 관련 헤드라인 다루고 있습니다. 청와대 북미 양자 종전 선언 가능이라고 뽑았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또 한마디 했습니다. 신한반도 체제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우리가 주도자 역할을 하겠다. 맞습니다. 이제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했던 말이고요. 그러니까 역사의 변방이 아니라 중심에 서서 이 신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라는 발언이었고요. 그러니까 북미 회담 이후에 펼쳐질 한반도 질서 어떤 재편 과정에서 이제는 중재자가 아니라 주도자 구실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풀이가 됩니다. 3.1절부터 지난 100년의 역사에서 우리는 늘 주변국으로 변방이었다.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개척하지 못했는데 새로운 한반도 체제에서는 변방이 아닌 역사의 중심에 선다라는 의미라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한겨레가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이제 헤드라인이 제가 이걸
잘못 뽑았네요. 잠시 후에 다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잘못 뽑아 오셨다는 게 지금 신문하고 헤드라인이 지금 다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이걸 제가 잘 못 바꿨네요. 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네네. 하고요. 이런 가운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이죠. 김정남의 아들 김한소를 구출해서 보호 중인 단체가 이번 주에 중대한 발표를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조선일보가 일면에 실었어요. 그렇습니다. 김한솔 보호단체 이번 주 중대 발표라는 제목이고요. 천리마 민방위라는 단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홈페이지 통해서 이번 주에 중대한 발표가 있겠다라고 예고를 했고 정상회담에 맞춰서 이복형 암살, 3대 세습 이런 정상회담 때문에 가려진 김정은 정권의 이면을 폭로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11월 잠적한 다음에 행방이 묘연한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 대사대리 부부하고 그 아들 관련한 발표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는 꾸준히 그 어떤 관점을 다르게 해서 계속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러네요. 느낌이 드는군요. 예. 자, 동아일보도 일면 기사를 보는데 유관순 열사의 이름이 보이는군요. 유관순 열사의 1등급 훈장 정부 추가 수여 오늘 의결입니다. 정부가 3.1운동 100주년 앞두고서 유관순 열사에게 독립유공자에게 주어지는 훈장 중에서 최고 등급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로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1962년에 훈장 받았죠. 건국훈장 5개 등급 가운데 3등급인 독립장이 추서된 바가 있습니다. 자, 중앙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김태우 공익신고자 맞다. 그러니까 지금 그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 반원의 신분을 놓고서 공익신고자가 맞는지 아닌지 지금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지금 청와대 이견이 좀 많이 있습니다. 권익위가 김 전 수사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했더니 청와대가 사법부의 판단이 없어서 그렇게 볼 수 없다라고 반발했는데 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박은정 위원장이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법적으로 공익신고자가 맞다라고 밝혀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조계 일부에서도 청와대 이 반박은 월권이고 이렇게 기준 엄격하게 적용하면 앞으로 공익신고 자체가 위축될 것이다 이런 말도 전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 한겨레 헤드라인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문 대통령 역사의 변방안인 중심에서 신한반도 체제 준비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해외에 계신 분들 문자 보내달라고 했더니 지금 유튜브에는 호주 애스턴빌에서 와, 다니엘 현식 양현식님이겠죠. 예. 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군주부 듣고 있다면서 정말 쉽고 재밌게 뉴스를 전달하는 유익한 방송이다. 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호주에서. 뿌듯해요 이럴 때마다. 고맙습니다. 예, 시카고에 계신 분도 지금 춥다고 서동관님이 와. 문자 메시지 보내주고 계시고 해외에서 도착하는 문자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인터넷에 화제가 됐던 뉴스 토픽들 보죠. 첫 번째 토픽은요. 맘카페 추천글 가짜라는 토픽인데요. 그 동네에서 맘카페 영향력 대단합니다. 저도 이제 가재울 지역에 맘카페 하나가 가입이 돼 있어요. 제 네. 아내와 함께. 근데 여기 가입해 보면은 정말 그 정보가 정말 깨알 정보예요. 그러니까 동네 병원부터 해가지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 케어하는 엄마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심하게 이것들을 평가하는데. 여기 이제 뭐 유치원, 학원 그리고 뭐 주변의 맛집들까지 해서 뭐 별의별 얘기들 다 올라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가짜 후기 써서 특정 업체를 광고해주고 거액 챙긴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맘카페면 엄마들이 글을 남기고 이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일 텐데 그 돈 받고 쓰는 업자들이 등장했다는 그렇죠. 거죠. 뭐 계정도 한 400개 정도 사가지고 본인들이 글 올리고 댓글 올리면서 진짜 엄마인 척 했고요. 이렇게 챙긴 돈만 해도 3년여 동안 무려 55억여 원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이 업체 인터넷 광고업체 3곳을 적발해서 9명 불구속 입건하고 광고 의뢰한 병원장 이 17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그러니까 맘카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좀 가늠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토픽은 여수 리조트입니다. 전남 여수 한 리조트에서 50대 부부하고 10대, 20대 남매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5일 오후에 복층구주의 여수 리조트 객실에서 하룻밤 묵기로 예약하고 입실했는데 다음날 오전 1, 2층에서 떨어진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고 유서가 발견됩니다. 남은 다른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근데 이게 4명 중 누가 남긴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이 여수 리조트 집단 사망 사건으로 죽은 4명의 가족들이 어떤 이유로 목숨을 끊은 건지 아니면 다른 사고 때문인지 아니면 누구 한 명이 이 나머지 가족들을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한 것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불나서 네. 문제가 있었던 BMW 이번에는 선루프가 떨어져 나갔어요?
아 이거는 진짜 영상 보시면 정말 아찔합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오던 차 그 여기 영상에 찍힌 건데 앞차의 썬루프가 그냥 그대로 날라와서 뒤집었습니다. 그렇게, 영상 보면 네. 놀라서 차선 바꿨다면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했고요. 이제 문제는 이게 아니라 사고가 난 지 보름 넘었는데 BMW 코리아는 왜 이 썬루프가 떨어졌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근데 모르겠는 건 괜찮은데 썬루프에 결함이 있거나 설치가 잘못된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BMW 운전자 김 씨가 일단은 뒷차 수리비까지 200만 원 우선 부담했는데 보험사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블랙박스 영상 보면 외부 충격이 없는데 이거 BMW 코리아에 수리비 청구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제조사가 이유는 모르는데 떨어져 나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모르는 게 그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누구 잘못인가요 이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